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팀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게끔 흘러갔는데, 유리기판의 움직임은 막 그렇게 좀 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변동성을 보여줬다, 이격을 보여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큰 반응을 보여주지는 못해서 조금 섭섭하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 물론 21선 라인을 좀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연출되긴 했지만, 원하는 그림이 뭐예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서 양봉이 좀 크게 나오고, 저항 받을 때 저항 받고, 눌림 받으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원했죠.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좀 휙휙하고 움직여주는, 여기 앞전에 보여줬던, 올해 초에 보여줬던 이 정도의 변동성을 좀 기다렸던 건데, 그게 조금 아쉽죠. 일단은 이쪽 라인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뭐예요? 이 고점에서 밀리고 지지받고 올라갔고 저항받고 눌리고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올라가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려서 눌림을 받고 다시 돌파할 때, 그때 뭐예요? 이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니까 더 적은 힘으로 돌파가 가능한 거겠죠. 아니면 조금 더 성급하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라인은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하고 눌림 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30날, 이번 달 말이죠. 여의도에서 HBM 반도체 패키징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본딩, 그러니까 붙이는 기술, 그 다음에 열관리,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에요. 요 세 개가 이번 그 세미나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장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성능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TC 본더가 아니라 뭐예요? 하이브리드 본더처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좀 제한되어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이 높이 안에서 더 많은 칩들을 이렇게 모아서 쌓는다라고 하면은 10개의 칩을 쌓는 것보다 15개의 칩을 쌓는 것이 성능이 얘가 훨씬 더 좋겠죠. 이게 바로 본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 열을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 액침 냉각을 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리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와 반도체 유리기판의 시대가 오고 있다. 물론 이제 상용화까지는 한 1년,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 그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유리기판의 시장이 지금 시장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왜 그러지? 라고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유리기판이 필요한 것들은 뭐 간단하게 뭐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유리기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유리기판 상용화 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핸드폰으로 넘어가고, 노트북으로 넘어가고, 태블릿으로, 자율주행으로, 아니면 로봇으로,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붙이는 기술, 아니면 열을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유리기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은 유리예요. 그쵸? 여기에 구멍을 뚫고요. 여기에 이렇게 기스를 내고요. 기스를 내기보다는 좀 선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여기도 홈을 이렇게 파는 것들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현미경에 보시면은요, 그림으로 좀 보는 게 빠르실 것 같은데, 이게 현미경이잖아요. 그러면 현미경에 여러분도 여기 위에다가 유리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서 필요한 이런 유리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얇고 약한 거,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아마 여러분들 이런 현미경을 좀 봤을 건데, 이렇게 그 유리보다 더 얇고, 그죠? 더 뭐라 그럴까요?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충격에 약하겠습니까? 물론 온전히 유리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유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유리들을 이 덩치 큰 기계가 눌러가지고 구멍을 뚫고,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고, 아니면 이 유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절단을 하는, 이런 것들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랴부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거야,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들 거야 하는 기업과, 애초에 유리기판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초반부터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여기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월등히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들이 후발주자들이 뭐 10레벨에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 치면은, 지금의 이 기업들은 5레벨인데 이들이 10레벨까지 치고 올라갈 때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뭔가 수정을 하고 고치고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5레벨 유지가 될까요? 얘는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장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자리를 잡고 공급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필옵틱스는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장비 중에서는 1등으로 좀 봐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직접 만드는 SKC, 그 다음에 장비를 제공해주는 필옵틱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유리기판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일단 조금 더 볼게요.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춰서 어울려서 조금 더 큼직한 좀 변동성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보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셔도 돼요. 나 혼자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